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약 76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기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그 돈을 보낸 곳이 뭐 새로운 디파이나 NFT 프로젝트 이런 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바로 메신저 앱 두 곳이었죠. 왜 수많은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두고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에 이렇게 큰 돈을 보냈을까요?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분은 사실 뭐랄까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봅니다. 선전포고요. 네, 비탈릭은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거든요. 메시지 내용만 암호화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렇게요. 아, 진짜 위험은 우리가 못 보는 곳, 바로 메타데이터에 있다는 거죠. 누가, 언제, 누구랑, 또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이 정보 자체가 이미 거대한 권력이자 감시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번 기부는 그 경고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온라인 프라이버시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쓰는데 종단간 암호화되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게 일종의 착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편지 봉투는 아주 튼튼한 금고로 만들어서 아무도 못 열어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종단간 암호화입니다. 아, 내용물은 안전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국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자주 편지를 보냈는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어디서 붙였는지 발신지까지 알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메신저가 바로 이 우체국 역할을 하는 중앙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메타데이터는 바로 그 우체국의 배송 기록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한데요. 대화 내용은 비밀일지 몰라도 내 모든 인간관계 지도는 그 우체국, 그러니까 메신저 회사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전화번호 기반 인증입니다. 전화번호요? 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내 전화번호 하나가 나의 온라인 신원 전체랑 연결되는 순간 익명성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 번호와 연결된 모든 활동, 모든 대화 상대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죠. 이 서버를 통제하는 주체는 그게 기업이든 정부든 사실상 우리의 모든 소셜 관계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탈릭이 근본적으로 벗어나자고 하는 게 바로 이 구조고요. 그래서 비탈릭이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세션하고 심플렉스라는 메신저군요. 네. 저도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한번 써봤거든요. 아, 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첫인상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가입 버튼을 누르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암호문 같은 아주 긴 문자열을 툭 던져주더라고요. 이걸 친구한테 알려주냐면 복사해서 다른 메신저로 보내줘야 하고 꼭 무슨 냉전시대 스파이가 접선하는 느낌이랄까. 편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하하, 아주 정확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불편함과 어색함이 바로 세션과 심플렉스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철학이요? 네. 그들은 사용자 경험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익명성과 탈중앙이라는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전화번호나 이메일 없이 오직 그 암호문 같은 아이디만으로 당신을 식별하죠. 중앙 서버 자체가 없거나 여러 개의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 또는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되는 P2P 방식으로 통신하거든요. 우체국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우리가 흔히 보안의 끝판왕이라고 알고 있는 시그널이나 텔레그램하고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 앱들도 결국 가입할 때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연락처 동기화하고 중앙 서버를 거치니까요. 결국 그 우체국 비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었네요. 맞습니다. 시그널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편지 봉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세션과 심플렉스는 애초에 우체국 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접근법입니다. 단순히 메시지 내용을 암호화하는 걸 넘어서서 누가 대화하는지 자체를 숨기는 메타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검열 저항성을 갖게 하는 핵심이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런 기술들이 나온 지는 꽤 된 걸로 아는데 비탈릭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혹시 최근 유럽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챗 컨트롤 법안, 이런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말요? 네, 챗 컨트롤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같은 끔찍한 범죄를 막는다는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워요.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명분은 좋죠.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적인 메시지, 사진, 파일을 자동으로 스캔해서 인공지능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자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내 스마트폰, 그러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가장 사적인 기기가 나를 감시하는 24시간 스파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거의 디스토피아 영화에서나 보던 설정인데요. 그렇죠. 사생활 침해 수준을 넘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디지털 세계에 적용하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이유로 종단 간 암호화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규제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의 통제력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 거죠. 비탈릭의 기부는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이자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적인 지지를 넘어선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으로도 읽히네요. 프라이버시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런 외침처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웹3 생태계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웹3 자체의 문제다. 네, 프라이버시는 암호화폐, 탈중앙 금융, 디지털 신원증명 같은 웹3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 그러니까 레이어 제로와 같습니다. 레이어 제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디파이 지갑 주소가 메신저 전화번호를 통해서 당신의 실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토큰을 얼마나 샀고 어디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지 정부나 기업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과연 탈중앙 금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찔해지네요. 우리가 탈중앙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취약한 고리, 즉 전화번호 하나에 묶여 있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탈중앙 금융은 그냥 투명하게 감시당하는 금융일 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비탈릭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부가 기능이 아니라 웹3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반 공사라는 거죠. 이 기반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디파이 NFT 프로젝트를 올려도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유망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써봤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나 이런 익명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대중화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이 주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선 범죄 악용 가능성은 프라이버시 기술이 항상 안고 가야 할 숙명과도 같아요. 현금 또한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지만 우리가 현금을 없애지는 않죠. 그렇긴 하네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죠. 하지만 기술적인 허들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끔찍한 UX 문제. 네,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가 잘 안 되는 멀티 디바이스 문제 같은 것들은 대중화의 가장 큰 장벽이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누군가 수십만 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정체를 마비시키려 할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시빌 공격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것들인데 중앙 서버가 없는 탈중앙 네트워크가 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스팸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가도 큰 숙제고요. 이런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션이나 심플렉스는 결국 일부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만 사용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기술은 유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딱 전형적인 초기 기술의 딜레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중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건 정말 다음 메타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내러티브, 즉 프라이버시 메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프라이버시 메타. 네, 구조를 한번 그려보죠. 1단계는 세션, 심플렉스 같은 프라이버시 통신 인프라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깔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익명으로 안전하게 소통할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1단계는 인프라. 그렇죠. 2단계는 그 인프라 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프라이버시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하는 겁니다. 메신저 앱 안에서 바로 익명으로 코인을 주고받는 거죠. 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완전한 프라이버시 디파이로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지켓이나 모네로 같은 1세대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단계별로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단순한 메신저 앱이 아니라 통신부터 결제, 금융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프라이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이군요. 이건 우리가 알던 인터넷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궁극적으로는 신원 없는 금융, 신원 없는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신원 없는 금융? 네, 여기서 아까 제기됐던 완전한 익명성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딜레마를 해결해줄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웹3의 탈중앙 신원 시스템, 즉 DID입니다. DID라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류를 구매할 때 지금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다 적힌 신분증을 통째로 보여줘야 하죠. 네, 다 보여줘야죠. 하지만 DID를 사용하면 다른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고 나는 19세 이상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 필요한 것만? 그렇죠. 이 기술이 프라이버시 메신저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완전한 익명으로 소통하면서도 필요할 땐 나는 실제 인간이다 혹은 나는 이 커뮤니티의 멤버다 같은 최소한의 자격 증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국가나 기업의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개인이 자신의 신원과 데이터를 통제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비탈릭의 기부, 이제 보니 정말 단순한 뉴스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는 과거 이더리움을 만들 때도 그랬듯 항상 시장의 열광보다 한 5년은 앞서서 미래의 기반이 될 기술에 조용히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네, 항상 그래왔죠. 이번 기부는 단순히 괜찮아 보이는 메신저 앱 몇 개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차세대 인터넷 구조 자체에 대한 베팅이었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사용자도 적어서 작아 보이지만 인터넷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매일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그 대화, 그 메타데이터는 정말 당신의 덫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의 인터넷은 국가의 검열과 기업의 감시에 저항하는 완전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될지도 모릅니다. 비탈릭은 바로 그 미래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